안녕하세요. 예.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천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 사건은 아들이 유증을 받았습니다. 아파트입니다. 예.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인데 유증을 받으니 이게 그 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 겁니다. 이 당시 이 아파트는 유일한 재산이었고, 그 2022년에 사망하셨는데, 이때 시가는 약 7억 4,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류분은 보통 6분의 1이니까 자녀가 셋이었습니다, 자녀가 3명이니까 6분의 1에서 유류분 청구 들어온 게 1억 2,350만 원. 이겁니다. 최근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화면을 띄워드리겠지만, 지난 5월달, 지금 오늘이 지금 6월 10일입니다. 10일 토요일. 오늘 토요일 좀 할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토요일인데, 5월 24일, 5월에 이제 판결이 나가지고, 아직 항소 기간이 안 끝났습니다. 저쪽에서 흥가를 늦게 받아서, 아직 항소 기간은 좀 남았습니다. 14일 날 이제 항소 기간이 만료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보시면 제가 또 화면을 이제 아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좀 그 부분을 이제 판결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지금 띄워드리면 이 기각이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같은 경우에 이 유일한 아파트를 아들이 유증을 받았고 딸이 아무 재산도 받은 게 없다면 유류분은 당연히 인정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기각이 됐습니다. 유류분이 패소 판결을 받아서 단 한 푼의 유류분도 지급하지 않는 걸로 판결을 났습니다. 왜 그럴까?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제 명의신탁 사건을 제가 했었습니다. 명의신탁. 이제 강의를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패소하는 쪽에서 지금 항소가 된 상태입니다. 아버님이 이거는 이제 장남한테 명의신탁을 했는데 아버님이 사망하자 이거를 장남이 자기 거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상소분들이 명의신탁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를 했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 명의신탁에 관련된 사건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이 사건도 명의신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부동산입니다. 등기가 처음에 2001년에 매매를 원인으로 아들이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소유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2003년에 증여를 원인으로 어머니 명의로 넘어갑니다.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아들이 매수해서 어머니한테 증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22년에 어머니가 사망을 하시고 유증은 이제 유언에게서 넘어가는 걸 유증이라고 합니다. 아들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등기상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등기 표시가 있으면 그 자체로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이게 명의신탁이다.
원래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1가구 2주택 문제가 있다 보니 어머니 앞으로 명의를 돌렸다가 다시 유언을 통해서 내가 소유권을 되찾아온 거에 불과하니까 이거는 어머니한테 받은 게 아니다. 따라서 유름 반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원래 내 거다 이거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원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면 주된 주장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예비적 주장을 하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 대상은 상속분의 성급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특별시 증여해 준 거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원래 이 내부 당은 등기만 놓고 봤을 때는 원래 내 거다. 내가 어머니한테 줬고 그렇다면 이 재산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형성된 재산이다. 이거를 내가 다시 찾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런 판례가 있었죠. 그 피상속인의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거나 하는 데 대한 기여의 대가로 준 증여라면 이것을 특별식에서 배제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의 형평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동산이 원래 나로부터 내가 증여해서 형성된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갖는다고 해서 이것이 공동상속인의 형평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한테 이걸 줄 때는 내가 줬기 때문에 돌려주는 차원이다. 따라서 이거는 그거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대법원 판례가 얘기하는 상속분의 성급에 해당하는 특별식 아니다라고 하는 예비적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의 대가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점이 좀 틀리죠. 하나는 원래 내 거다. 이건 이름만 돌려놓은 거다. 두 번째는 이게 여기가 어머니 소유가 맞다 하더라도 원래 내 거였으니 이거는 반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원래 내 거다 이건. 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딸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아니다. 이게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원래 아들 이름으로 샀을 때 자체가 이미 어머니가 계약을 하고 어머니가 취득을 해야 되는데 아들 이름으로 돌려놓았다가 여기서 소유권을 찾아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쪽 주장이 맞다면 이거는 반환 대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을 때도 이건 어머니 재산이니까. 그러나 우리 아들 쪽 주장이 맞다면 이거는 아들 재산이고 예비적으로 아들에 의해서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유류분반하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사님이 판결한 겁니다. 근데 많은 소송을 하면 그렇습니다. 판사님은 사실관계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도 아니고 매매계약할 때 현장에 계시지도 않았고 뭐 제3자 그리고 이미 이것이 이때 이미 20년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판사님이 판단한다는 것들 뭐 진실을 규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당사자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증거를 갖고 사실이 뭔지 누구 말에 맞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저희가 이제 승소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승소한 판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뭘로 판단이 됐냐? 이거로 판단이 된 겁니다. 이거는 아들이 1가구 2주택 문제로 어머니한테 명의신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유증을 통해서 돌려준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판단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거는 이 아버님의 매매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실제.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매매 계약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 매도인이 있죠, 여기. 예.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를 치게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보통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통 이제 중개업자가 개입이 됩니다. 그렇죠. 예. 중개업자가 개입이 되고, 그 사람 당연히 뭐 스스로 계약서에 중개업자가 기입이 됩니다, 이게. 네. 계약서에 기입이 되고, 계약금. 네. 계약금 영수증 맞습니다. 돈을 줬으니까. 예. 그리고 중도금 영수증. 중도금 영수증 있죠. 예. 그리고 잔금 영수증을 받습니다. 통상 이제 이렇게 영수증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등기권리증이 나오겠죠. 등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부분은 이 매매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매수인이 아버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등기할 때만 이제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예, 이런 건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없었습니다. 이게 다. 예. 근데 아버님이 매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수기를 작성한 중개업자도 거기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중개업자도 기입이 되어 있는 매매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등기만 단순히 아들 이름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이 중개업자가 원래 매수자는 아버지다. 아버지고 아들 이름으로 한 것뿐이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이 부동산은 전부 다 아버지가 관리했다는 진술을 합니다. 따라서 그거는 이 증거상, 정황상 아버님이 매수한 거. 그리고 이게 하다 보니 이제 삼자간 명의시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 매매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매도인도 원래 매수 당사자가 아버지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들 이름만 넘어간 거 압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소유권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항소심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사건은 이 어머니한테 명의신탁을 처음에 이제 아들이 매수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이게 없습니다. 자,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 중개업자한테 돈을 주면 중개업자 수수료를 줄 거 아닙니까? 중개업자 영수증이 있습니다. 계약금 영수증, 중도금 영수증, 잔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줍니까? 당연히 매수인, 이게 진정한 매수인입니다. 진정한 매수인이 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돈을 준 매수인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거를 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인, 이게 또 보면 영수인에 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 누구 귀하? 이게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들이 돈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매매 계약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준 사람을 처음부터 아들이 그 돈을 준 거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 같은 경우는 처분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수했다는 거는 그거를 돈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귀하라는 얘기는 아들한테 돈을 받았다는 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그것이 보고문서도 물론 이 처분문서인지 보고문서인지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처분문서는 그 어떤 권리에 대한 권리의 변동 이런 거에 대한 그 문서입니다. 그러나
보고문서는 어떤 그냥 기록, 예, 기록을 이제 우리가 보고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분문서는 이제 상당한 증거력을 갖고, 예, 그렇지만 보고문서는 상당한 증거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무시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보고문서든 처분문서든, 예, 아들 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아들이 돈을 준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 영수증은 진실한 소유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준 진정한 소유자가 갖고 있는 것이 상매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 뭐 우리가 보통 보면 명의신탁을 입증함에 있어가지고 등기권리증을 그 원래 명의자가 갖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명의신탁을 증명함에 있어가지고 등기권리증을 누가 소지하고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전부 아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들 쥐하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이 납부 영수증도 아들이 갖고 있고 등기권리증도 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들이 돈을 줬고 아들이 세금을 냈고 이 땅 문서인 등기권리증도 아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들이 소유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얘기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영수증, 그렇죠? 그리고 뭐 중개수수료, 그리고 계약금, 잔금, 뭐 중도금에 대한 그 매매대금 영수증, 예. 매매대금 영수증, 이걸 모두, 예, 아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두 번째, 등기권리증.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명의신탁 입증에 있어서 등기권리증은 명의수탁자, 예, 진정한 소유자, 예, 진정한 소유자가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자, 이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산세. 재산세도, 네, 아들이 냈습니다. 반면에 이것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래 소유자가 어머니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원고는 어떤 입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주장만 할 뿐입니다. 그냥 주장만 할 뿐입니다. 증거 없는 주장. 우리는 이걸 일방적 주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뭐 독단적 주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 결국은 이거는 이 증거 그리고 이 이외의 정황을 봤을 때 이건 아들의 소유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명의신탁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의 재산인 거를 전제로 하는, 네, 딸의 위로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전부, 네, 기각을 판결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간혹 이제 오늘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그 명의신탁 사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는 그 이중호적인데 아버지 호적에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부동산이 없으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건 명의신탁이죠. 아버지에 대한 명의신탁. 그래서 유일한 자녀이기 때문에 뭐 아버지 그 호적에 올라가면 그 아파트를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중호적 때문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해결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3번 정도 이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인지청구까지 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친생계 부존재하고 뭐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명의신탁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 명의신탁을 이제 부자간에 또는 뭐 모녀, 예, 아니면 지금처럼 예, 그 어머니와 아들 모자. 전번의 사건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옛날에 분양 사건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거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제 명의신탁한 사건입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해야 명의신탁을 증명할 수 있느냐. 예. 만약에 증명을 못하면 유류분을 반환해야 됩니다.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명의신탁을 입증 못하면 유증받은 게 되니까 이름 반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있다. 이 사건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아들 이름으로 그 받은 영수증, 이런 각종 영수증과 취득세 고지서 등 이런 거를 아들이 손에 다 들고 보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외 간접 증거. 그리고 재산에서 실제로 아들이 냈고 등기권리증도 아들이 소유하고 있고, 이런 그 증거를 통해서, 증거와 정황을 통해서 실제로 이거 어머니로 돼 있을 당시에 아들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 뭐 서초동 뭐 이런 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 문제로 어머니 이름을 해놨다는 게 증명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거 없으면 어떡하냐? 이게 없다, 만약에 이거 없다. 뭐 이것도 없다.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이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송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소송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 그 남편 되신 분이 부인한테 명의신탁한 것도 있고, 처제한테 명의신탁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없습니다. 왜? 등기권리증하고 재산세. 일부 이제 이거 재산세 고지서가 있는 게 아니고 재산세 낸 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유언장, 유언,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이냐 아니면 삼자간 명의신탁이냐,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됩니다. 법리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살짝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지금 용의 사건인데 상당히 좀 오래된, 명의신탁 된 지가 지금 거의 80년대 초반에 명의신탁을 했기 때문에 거의 40년 동안 명의신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지금 없어도 이게 있는 것처럼 유언장이 굉장히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마다 다른 그 증거들이 나옵니다. 명의신탁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른 증거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꼭 본인한테 이 증거 자료들이 적용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명의신탁을 입증한다,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최근에 5월달에 판결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뭐 부모님한테 명의신탁을 했는데 그걸 내가 찾아왔다. 근데 다른 자녀들이 그거를 특별수익으로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하는 경우, 이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명의신탁을 증명함으로써 이른바는 정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 명의신탁 입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다만 결국 목적은 이 진정한 소유자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각종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결국은 이른바란 청구, 그리고 를 거부하고 이 진정한 소유자가 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가 실제 뭐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판례는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판결을 갖고 사례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 있으면 전화 주시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 좀 강의를 해달라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부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듣느라